안녕하세요. 사이언티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보토 AI라는 보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AI를 활용하는 후보정 프로그램인데 사실 유튜브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볼까 합니다. 자, 이보토를 활용해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을 불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테스트라고 제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저장해서 만들면은 일단 사진이 없잖아요. 이때 이걸 클릭을 해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은 그냥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드롭을 하면은 사진이 불러와집니다. 이보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빠릿빠릿해가지고 사용할 때 상당히 쾌적한 편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이거를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소니의 5000만 화소 알파 1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제가 실제로 보는 이미지보다는 이 보정 프로그램 상에서는 다소 좀 흐릿하게 보여.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원본 사이즈 그대로 보면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작은 사이즈의 미리 보기용 썸네일을 활용해가지고 편집을 하고요. 내보내기 할 때는 그때 다시 원본 사이즈로 나가거든요. 마치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이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은 프록시를 만들어서 프록시 상태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 할 때는 이제 원본 파일로 나가는 것처럼, 보정할 때는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단점이 사진을 보정할 때는 원본의 상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보토 특징 자체가 AI를 활용해서 프로분들의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컨셉에 맞게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닫고 제가 작업하던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보정 전 사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델분 구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로라님하고 처음 작업해봤거든요. 현장에서 굉장히 잘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촬영을 마친 것 같아요. 프로그램 메뉴 구성을 설명을 하자면요, 우측 상단에서 이 팔레트 모양을 누르면은 색감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누르면은 이제 인물 사진 보정, 잡티를 제거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보정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단색 배경이나 하늘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상 및 아이템 보정을 누르면은 옷주름 제거 같은 걸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크롭을 누르면은 사진을 크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색감 보정 메뉴를 누르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 보정 프로그램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쪽에서 뭐 색온도나 뭐 톤 같은 거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곡선, HSL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사진 보정 메뉴의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번 버전에서는 AI 스타일 템플릿이라고, 이런 식으로 AI 스타일 템플릿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대략 9가지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직접 사용해 봤을 때 이 내추럴이랑 BBD 라이트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BBD 라이트 하니까 약간 노출이 너무 밝게 올라갔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서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안에서 세부적인 파라미터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이 딱 클릭을 했을 때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프리셋 개념인데요. 저는 사실 제가 만든 프리셋을 선호하지 남이 만들어준 프리셋을 잘 쓰는 편은 아닌데, 방향성 잡기가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따뜻하고 아늑한 뭐 올리브 그린 필름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사진하고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들하고 보통 어울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제 야외에서 촬영한 가족 사진인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사랑, 좀 이름이 오글거리긴 하지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아늑함, 요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살짝 양을 조절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올리브 그린 필름, 라일 블루 필름, 따뜻한 시나몬, 요거는 약간 단풍이 있는 사진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거 눌러서 끄도록 할게요. 자, 따뜻한 시나몬, 뭐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쓰면은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AI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프리셋은 그냥 이제 사전에 설정 값이 정해져 있고, 그게 어떤 사진에 쓰든지 그냥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약간 무드가 다르죠. 촬영된 상태의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게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따뜻한 시나몬을 쓰고 똑같이 양을 54로 조정을 해볼게요. 54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아까 그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 있는 내부 파라미터들이 살짝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대비 5고 여기는 대비가 2. 이쪽 사진에서는 화이트가 2인데 이쪽 사진에서는 화이트가 마이너스 4이고요. 그리고 색온도 같은 것도 다르게 잡아주는데,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가 4681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가 4800
90으로 잡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일반적인 프리셋은 그냥 사전에 정해진 값 파라미터를 강제로 씌워주는 개념이라면은 요 AI 스타일 템플릿은 로우 파일 상태를 고려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 사전에 내가 정해진 톤이 될 수 있도록 사진에 맞게 파라미터들을 조절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셋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프리셋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하게 내가 원하는 톤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얼굴 보정한 거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색감 보정 메뉴 밑에 있는 인물 사진 보정 클릭을 하시면은 메뉴가 좀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 확대를 해보면은 약간의 그 주근깨 같은 잡티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모델분 로라님 원래 피부에는 이런 디테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스타일링 해주시던 아티스트 아토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좀 일부러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거 보시면은 딱 클릭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 이 다크서클 제거라든지 요런 뭐 팔자주름 제거라든지 요런 기능들이 있긴 한데, 이 워낙 이 로라님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요런 기능들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력을 다소 제가 파괴하더라도 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 피부 결이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아주 여실하게 보이잖아요. 요거 제가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짠 하면서 기가 막히게 피부에 원래 있는 모공이라든지 뭐 털 같은 거는 살리면서 잡티만 제거를 해줍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고요. 사실 요거 트러블 민다고 하면서 너무 도자기처럼 부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피부 보정이 항상 그 걸림돌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깔끔하게 잡티만 제거해 줍니다. 이 피부 일어난 거 살짝 있긴 한데 요거는 남겨놓고 원래 피부에 있던 그 다양한 잡티들 있잖아요. 요거. 이런 이렇게 이 상처라든지 빨갛게 올라온 거 요거만 골라서 싹 사라지게 해주니까, 와, 피부 보정하는 거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재소공을 해주지만은 그 중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크서클 제거 같은 거 보면 약간 있잖아요.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살짝 지워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로라님 얼굴에서는 요거를 클릭을 해도요 거의 변하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AI가 판단을 해서 아니 다크서클이 없는데 뭘 제거를 해요 하고 이제 반응하지 않다가 이제는 다크서클이 있으니까 다크서클 있네 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그 인물에 그런 잡티나 그런 결점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AI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팔자주름도 있죠. 팔자주름 제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살짝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이 주름 같은 게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팔자주름이 살짝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정 전, 이게 보정 후, 이게 보정 전, 이게 보정 후. 어마어마하죠. 그 외에도 뭐 목주름 제거, 이중턱 제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도 특별히 이중턱이 있는 편은 아닌데 제가 초상권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이중턱이 있으신 분들 요거 가지고 보정을 해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메뉴들도 있는데 돌아가서 요 사진 보시면은 이쪽에 겨드랑이 지방 제거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쪽에 겨드랑이 부분이 살짝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뭐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또 이게 한번 눈에 들어오면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요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클릭을 해보면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름을 약화시켜서 뭐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부분을 일자로 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스킨 디펙트 리무버였고요. 이거 말고도 스킨 리터칭, 얼굴 보정 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씩 딱 설명하다가는 영상이 뭐 2시간, 3시간이 돼도 부족해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스킨 리터칭 같은 거 보시자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크업도 잘 돼 있고 조명도 잘 써서 이 다찌앤본을 넣었을 때 그렇게 뭐 톤 조절되는 게 눈에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안구를 제가 파괴하더라도 대사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지금 아까 이 디펙트 리무버에서 잡티는 제거했지만 특별히 뭐 여기 톤을 잡아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찌앤본을 넣어주시면은 이쪽에 톤이 좀 정갈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취소하고 또 한번 눌러주시면은
정갈해지는 거 확인이 되죠. 그 밑에 있는 이제 물광 텍스처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쓰면 약간 도자기 같아지니까 이제 슬슬 좀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양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닷지 번 정도 넣어주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신체 피부톤 통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꽤나 쌈박해요. 지금 여기는 얼굴 좀 밝고 목은 좀 어둡다 보니까 약간의 톤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싹 하고 여기 톤이 올라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하니까 역시나 양을 조절해서 적당한 선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목 부분의 디테일이 너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역시나 여기 바디 이 물광 텍스처 눌러가지고 살짝 눌러주시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디가 목만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몸이 나와 있는 사진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서 닷지 한번 누르면은 얼굴 피부 조정이 돼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은 톤이 조절이 됐어요. 여기 없애고 이거 누르면은 좀 조절이 되죠. 이쪽에 톤이 좀 다른 것들이 누르면서 살짝 매끄럽게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 눌러보시면은 짠 하고 바디도 조정이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다 없애시고요. AI 얼굴 피부톤 조정 누르고, 그 다음에 역시나 신체 피부톤 조정 누르면은 신체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톤을 잡아줍니다. 요거는 AI가 생각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박한 기능이 여기 그 피부 색깔을 강제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여기 있는 피부로 강제로 세팅을 맞춰주는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상당히 신박한데, 사실 이 피부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피부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색상의 이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또 주변 뭐 조명이나 주변 뭐 컬러 캐스트 이런 거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요거 원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피부톤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요 기능은 뭐 얼굴이 크게 있는 사진, 예를 들어 이렇게 얼굴이 좀 더 크게 있는 사진에서도 당연히 잘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립적인 상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놀랐던 게, 이 사진인데 현재 노란 조명 때문에 얼굴이 상당히 지금 노랗게 빛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면은 요거 피부톤 내가 원하는 색깔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고 보정도 잘 안 됩니다만은,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짠 하고 잡아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요것도 굉장히 잘 된다. 즉 컬러 캐스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강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피부톤으로 딱 맞춰줄 수 있다 라는 거 좋고요. 당연히 여기서 양이 조절이 되니까 너무 심하지 않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피부톤 조절하는 거 가능합니다. 나는 쿨톤이 좋다, 웜톤이 좋다, 여기서 조절이 쉽고요. 그 밑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피부톤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도 존재해요. 일로 가면은 아까 원본 상태랑 가까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피부톤 잡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성형하는 기능도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얼굴형, 눈썹,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메뉴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얼굴 축소 당연히 가능하고요. 관자놀이 살짝 키우고 광대를 낮추고 턱은 살짝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작은 얼굴 뭐 V라인 조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얼굴 폭의 인중, 중앙, 아래턱, 이게 헤어라인도 뭐 조금 아래로 내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도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거나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게 두껍게 할수록 약간 좀 남미 느낌이 나긴 하죠. 그리고 눈도 당연히 크게 키울 수 있고요. 높이, 폭, 거리, 경사 이런 거 다 조절 가능합니다. 코도 가능하고, 입도 역시나 뭐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하고, 그리고 뭐 폭이나 위치나 윗입술, 아랫입술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거 가능해요. 이게 원본, 이게 보정한 거 좀 달라졌죠. 그리고 밑에 대칭성 액화라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다른 사진으로 할게요. 약간 이게 얼굴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서 대칭성 액화, 그러니까 이제 대칭되도록 리퀴파이를 해준다는 기능인데,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좌우 대칭을 좀 맞춰줘요. 딱 클릭을 하면은
살짝 변하면서 좌우 대칭을 맞춰주죠. 그래서 증명사진 찍을 때 보정하는 시간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입꼬리 보정이랑 스마일 보정이 있는데, 입꼬리 보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살짝 미소를 더 추가해 주는 기능으로 대부분의 보정 프로그램에서 제공이 됩니다만, 그 밑에 스마일 보정은 살짝 좀 신박해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사진 보정이라기보다는 AI 합성에 가까운데, 최대한 얼굴과 비슷한 톤으로 웃는 치아를 생성해 줍니다. 근데 살짝 어색한 면이 완벽하게 자연스럽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 뷰티파이도 있는데 치아 미백도 가능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아직은 사용했을 때 그 위에 있는 피부톤이랑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놓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런 거 잡티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톤 같은 거 좀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는 좀 여기 새로 생성된 부분이랑 원래 얼굴이랑 비슷해지긴 하는데요. 살짝만 더 이 질감을 통일되게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어색하니까 없애도록 할게요. 네. 굉장한 기능이죠. 그리고 밑에는 눈 보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눈 밝기랑 밝게 올리면 밝아지죠. 그리고 핏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핏줄 제거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사진은 안 보이니까 좀 더 큰 사진.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핏줄이 보이는데 밝게 올리고 실핏줄 제거 누르면은 핏줄이 짠 하고 사라집니다. 이것도 거슬리는 케이스는 굉장히 거슬리고 보정하기가 까다로운데 원클릭으로 깔끔하게 잡아주는 거 아주 효과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눈동자 자체도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이 가능한데, 캐치라이트가 아예 없는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조명도 따로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조명을 가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 밑에 가보시면은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메이크업이 이미 돼 있는 케이스긴 하지만은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요. 눈썹도 살짝 위치가 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프리셋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눈썹을 누르시면은 모양 설정 내가 다 할 수 있고, 아이섀도우도 내가 다 설정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양도 조절 가능하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콘택트 렌즈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게다가 뭐 나머지는 그렇다 치는데,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일단 외부나 이런 데서 촬영하다 보면은 이 색온도 때문에 립스틱이 원래 색깔이랑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뭐 클릭을 해가지고 재질도 광이 날지 매트할지 뭐 이런 식으로 펄도 들어가고 광택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색상이나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고 질감이나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원래 색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없던 색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섀도우만 살짝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살짝만, 양을 살짝 줄여서 이 정도만. 그럼 이게 원본, 이게 보정본. 이런 식으로 또 보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는데, 머리카락 보정해주는 기능이거든요. 헤어 채우기 같은 경우는 이 안쪽 라인 채워주는 건데, 뭐 이거는 그렇게 새로운 기능이라 할 수 없을 것 같고, 볼륨 높이기 기능이 있는데 이거 해주면 살짝 올라가죠. 이 케이스에는 살짝 또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은 좁아지고, 올리면은 이제 머리가 이마가 더 넓어지고, 이런 개념인데, 이 재밌는 기능 요 잔머리 제거죠. 잔머리 제거. 이게 많은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살짝 돌아가더니 머리카락 이렇게 잔머리가 싹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없앤 거, 이게 있는 거. 제가 일부러 스타일링 해주시는 분한테 잔머리를 많이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잔머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그렇게 남겨졌던 잔머리가 싹 하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끝단 처리가 뭐 완벽에 가깝냐? 그건 아니고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 실제로 손으로 하면은 그것도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데, 대다수 포토그래퍼 분들 이거 보정할 때 상당히 애먹을 것 같아요. 그때 작업 시간을 꽤나 세이브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형체 윤곽선 내부랑 외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능을 쓰면은 요 머리카락 안쪽, 이 머리카락 외곽선 안쪽에 이마 같은 부분에 있는 잔머리도
제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마에 있는 잔머리도 제거가 됐는데 난 이거 싫다라고 하면은 내부를 0으로 줄이시면은 그때는 이 안쪽에 있는 잔머리들은 제거가 되지 않고요. 바깥쪽에 있는 잔머리만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살짝 켜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이마에 이렇게 지나가는 잔머리들 제거하는 거 이것도 꽤나 힘들거든요. 피부 질감을 살리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쓰시면은 이 피부 질감을 살리면서 해치지 않으면서 꽤나 자연스럽게 이 안쪽 부분은 제거가 잘 되기 때문에 요 윤곽선 내부도 함께 켜두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양을 이 볼륨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42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얼굴 말고 이제 바디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진에서는 지금 몸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바디 보정을 할까 하는데 다만 우리가 아까 열심히 얼굴 보정을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얼굴 보정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보정한 사진을 찾아가서 세팅을 그대로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 클릭을 한 다음에 현재 프리셋 저장 이걸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을 새 그룹 만들기 해가지고 로라님 프로젝트 프리셋 이름을 로라님 메이크업 이렇게 인물 사진 보정만 프리셋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프리셋 저장이 됐으면은 이제 아까 그 사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정할 바디 보정할 사진에 가서 프리셋을 또 선택해 주면 되겠죠. 프리셋을 클릭을 하고 내 프리셋 노라님 프로젝트의 메이크업 클릭을 하면은 잠시 시간 뒤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이제 보정이 돼서 달라붙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바디 보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AI 몸매 보정을 이거를 줄이면은 말라가는 형태로 보정이 되고요. 이거를 늘리면은 이제 좀 부풀어가는 형태로 보정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 부풀어가는 형태로 일단 요거는 조금 더 줄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는 좌우가 줄어든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사진 좌우 비율이 줄어든 효과가 있는데 얼굴은 거의 변동이 안 됩니다. 몸만 변해요. 그리고 키 높이를 건들면은 발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키가 커진 효과가 있어요. 발 높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머리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키가 커지는 효과가 존재하고요. 살짝만 더 올릴게요. 그리고 작은 머리는 올리면 이제 머리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얼굴이 좀 작아지죠. 이거 너무 어색하니까 건들지 않고 목 라인을 이렇게 하면은 목이 작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팔 라인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고 가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랑 힙도 구분이 됩니다. 허리를 줄이고 힙을 늘리고 다리 라인도 이렇게 하면은 다리 라인이 줄어들고 이거를 이제 값을 늘리면 다리가 점점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롱다리는 아까 키높이랑 다르게 키높이는 요거를 이제 올리면은 다리 발 높이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반대로 롱다리는 머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죠. 보통 다리 길이를 늘릴 때 요 방식으로 많이 우리가 보정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랑 바디까지 전부 다 보정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프리셋을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프리셋 이름은 노라님 메이크업 바디 이렇게까지 이름을 적고 AI랑 나머지는 좀 빼고요. 인물 보정만 넣도록 할게요. 저장.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프리셋을 만들면은 이제는 나머지 모든 사진을 한 번에 보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 여기 하단에서 제가 이날 사진 촬영한 모든 사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도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이 사진부터 해가지고 가장 앞으로 가서 이날 촬영한 모든 사진을 다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셋 메뉴를 열어서 프리셋을 입히면 되겠죠? 메이크업과 바디를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동기화를 하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있는 이제 사진 스트랩 부분에 왼쪽 하단에 또 여러 가지 동그라미가 굴러가면서 로딩이 되면서 프리셋이 붙고 있다는 표시가 나기 시작을 해요. AI 기술이 적용되는 것 치고는 동기화되는 것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것도 미리 보기 썸네일을 활용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붙은 것 같으니까 잘 붙었는지 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무거나 랜덤하게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렇게 전체를 다 입히면은 이게 잘 붙나 이게 궁금했던 건데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머리 볼륨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이 측면에 있는 잔머리도 제거가 됐고요. 얼굴도 보정이 되었고,
그리고 피부도 보정이 되었고, 입술 제가 메이크업 좀 티가 나라고 일부러 좀 진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보정이 되었고요. 목 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가 바디 보정하면서 목을 줄여놨는데 이런 것들도 잘 입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사진 하나만 잘 골라서 열심히 보정을 하면은 그날 촬영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동일인이라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달라붙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또 궁금했던 게 그럼 측면은 어떻게 될 거냐? 측면 사진 클릭을 해보시면은 측면 사진도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잘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 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눈을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눈이 그렇게 변동되진 않아요. 앞모습 같은 경우나 45도 같은 경우에는 눈을 잘 인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45도 이렇게 된 모습에서는 눈을 줄이면은 눈이 작아지고 눈을 늘리면은 눈이 커지죠. 근데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걸 파라미터를 조절해도요. 반응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완전 측면의 경우에는 얼굴 보정이 제대로 먹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피부라든지 입술 메이크업 같은 건 잘 먹은 걸로 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 가볼까요? 이 경우에 사이즈를 늘려보면은 역시나 이쪽에도 크게 반응은 없어요. 메이크업 자체는 입술이 묻어났는데 왜냐하면 보정 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이랑 입을 인식해서 따라갔지만 성형 보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보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목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 눈, 코, 입, 윤곽 보정되는 거 외에는 이 턱 같은 것도 보정이 됐고요. 피부 같은 것도 대체로 다 보정이 됐고 바디 부분도 보정이 됐고 이쪽에는 잔머리들도 많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요거 부분은 성형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45도 얼굴의 경우에는 성형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도 커지고 입술도 모양이 변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이거 얼굴만 큰 사진 말고 이렇게 얼굴이 작게 촬영된 사진, 전신 있는 케이스 또 가보시면은 네, 얼굴도 보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정 전, 보정 후, 전, 후. 자, 이 경우에는 전신이 다 나오면서 키 높이 조절도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전신이 다 나오니까 이제 키 높이 조절이 되고 이 경우에는 전신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키 높이 머리가 올라가거나 다리가 길어진다거나 하는 형태로는 보정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키높이 보정이 안 되는 거는 AI가 적절하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얼굴이 있는 데서 얼굴 리터칭을 잘해서 프리셋 하나 만들고 그걸 끌고 와서 전신 있는 사진에서 바디 보정까지 맞춰가지고 프리셋을 완성한 다음에 그날 촬영한 모든 프로젝트에 다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입히면은 대부분은 무난하게 AI가 적절하게 프리셋을 입혀준다. 다만 한 가지 이 측면에서 눈, 코, 입 성형이 안 되는 부분은 다소 좀 아쉽다 정도로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당일날 그 촬영한 한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인물 보정을 완료할 수 있는 파워풀한 장치인 것 같아요. 자, 해서 다양한 기능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배경 정리하는 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만 제가 일부러 좀 티가 많이 나려고 다소 과하게 리터칭을 하긴 했는데 몇 개는 취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정리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 단색 배경을 정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바닥 보시면 제가 조리개를 F8로 조여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석고판 이 선 지나가는 거랑 뭐 신발 자국 같은 더러운 무늬들 많이 보이죠. 이것도 여기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단색 배경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밴딩까지 제거를 하면은 한 번 더 톤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그림자가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 호라이돈 상당히 깔끔하고 스무스하게 배경 정리가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눕기 따는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투명 누르면은 이렇게 눕기가 짠하고 따져요. 물론 지금 이 사진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증명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정면 사진을 찾아보자면은 네, 요 사진이 좋겠네요. 일단 요것도 몇몇 기능은 조금 이렇게 취소를 하고요. 얼굴 보정이 들어가서 증명사진이니까 요거 대칭성 액화를 눌러서 좌우 대칭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에 가서 배경을 뭐 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레이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여권 사진은 화이트가 규정이었죠. 화이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크롭을 눌러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증명사진에 3.5 대 4.5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그 크롭할 위치를 찾아줘요. 엔터 누르면 이제 크롭이 되죠. 물론 지금 이거는 촬영 자체가 규정에 맞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귀도 안 보이고 이런 용도로 촬영한 게 아니지만 촬영할 때부터 규정에 맞춰서 촬영하시면은 상당히 편하게 후보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중에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은 이 좌우 대칭 맞춰주는 게 내재화되어 있는 거는 이보토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보정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것처럼 이보토 역시나 하늘 교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구름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름을 넣어서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요 구름이 이 장면이랑 가장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여기 옷주름 제거하는 기능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주름이 심한데 요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나름 옷주름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하려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능 말고 과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독특한 과금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일단은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이 보정하는 데까지는 돈이 전혀 들지 않다가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를 하는 순간 크레딧이 차감이 되면서 과금이 됩니다. 제가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정된 폴더, 로우 파일 스토리지 이쪽으로 지정을 하고 클릭,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이제 과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과금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사진을 받아보더니 아니 이거 메이크업은 좀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메이크업한 보정을 취소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내보내기를 하면 또 과금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한번 이미 과금이 됐잖아요. 그럼 동일한 사진에서 다시 내보내기 할 때는 과금이 되지 않아요. 얘를 여러 번 수정을 해도 사진 하나에는 한 번씩만 과금이 되니까 또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내보내기를 했던 폴더로 가보시면은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요거는 메이크업을 보정한 사진이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메이크업을 보정하지 않은 사진이죠. 자, 동일한 사진을 제가 두 개로 내보냈는데 과금이 두 번 됐을까요? 아니죠. 과금은 딱 한 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수정을 하든 간에 한 장의 사진에는 한 번 과금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한 장당 최저 63원에서 95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63원짜리 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 넘게 결제를 해야 돼서 현실적으로 요거 결제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찍먹하실 분들은 요거 11만 4천 원짜리 결제를 많이 하실 텐데 이 경우에는 장당 95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 사용 시작하기 클릭을 하시면은 크레딧 5개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구독자분들 한정해가지고 30장을 크레딧을 더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해보실 분들은 요 링크 활용해서 30장 크레딧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과금 체계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한 번에 큰 금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뭐 매달 구독료를 내면서 역시나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보토처럼 장당 과금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AI를 돌릴 때마다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당 과금을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뭐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에 비해서는 돈이 더 든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행위당 과금을 하는 스타일에 비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금액이 장당 100원꼴이라서 매출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매출이 뭐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발생하니까 100원 정도 원가가 더 발생하는 거는 뭐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웨딩 스냅, 본십 스냅 같은 경우도 원본이야 뭐 2,000장, 3,000장 제공이 되지만은 고객이 셀렉해서 실제로 납품되는 보정본은 대략 50장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매출이 한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원가가 5,000원 정도 발생하는 거라서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큰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이 아예 없는 취미러 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프로분들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값어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 사용하시는 프로분들 계신지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은 이미 잘 쓰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촬영은 실장님들이 해도 보정은 대표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3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